네, 안녕하십니까. 키스타TV입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야심차게 출발하는 특허 전문위원들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위원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바쁘시죠? 요즘? 저는 평생을 바빠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제 소개할까요? 네. 저는 공공협력사업팀 하나. 이번에 팀 이름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전문위원으로 있는 안준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보는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 특허 전문위원님들 어떤 일을 하는지 그간의 에피소드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렇게 재밌게 풀어보고 고객 유치를 위한 그런 목적의 영상입니다. 그럼 저희 사전에 드린 질문지가 있는데요. 혹시 그 회원님 출장 많이 다니시잖아요. 많이 다니죠. 출장지 에피소드가 그 콘텐츠의 테마인데 제일 멀리 간 출장지를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회원님이 가보셨던 곳을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 스님께서 맞춘다고? 네, 맞추면 저희한테 상품을 주셔야 되거든요. 지도는 저는 지도가 나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지도도 여기서 갔다 온 데를 다 찍어야 돼요?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 찍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다 맞추면 되니까. 어차피 나중에 에피소드랑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찍었어요. 보여드려요? 네. 자, 보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 정도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구미입니다. 그거 좀 너무 어려웠나? 틀렸습니다. 여기는 양산. 그것도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전주. 땡. 그 마지막 하나 남았네. 그럼 못 맞추실 게 뻔해요. 옥천. 틀렸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린 것 같아요. 맞춘 게 없네. 근데 위치는 대략적으로는 비슷비슷했어요. 일단 위치만 가지고 부연 설명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전략원이 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전 단계 2년 정도를 민간기업 대상으로 R&D 컨설팅을 하고 뒤에 나머지 8년을 이제 공공 R&D, 특히 이제 정부 출연연구원을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러 돌아다녔는데. 피엠 제가 몇 년도 입사하셨을까요? 2014년요. 저랑 동기예요. 조금 깊숙이 들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4월 입사해요. 저 3월. 3월. 알겠습니다.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간 기업은 전국적으로 많이 이제 분산이 돼 있고 정부 출연연구원은 주로 대전, 대덕 연구단지에 많이 모여 있고 좀 멀다고 하는 정부 출연연구원이 창원 아니면 저기 경기도권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후단계 8년 정도는 대부분 이제 저 기술 분야하고 매칭을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대전을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멀리 안 다녔는데 이제 여기 그림에 표시된 네 군데가 사실은 한 반기에 다니던 데예요. R&D 컨설팅을 1년 단위로 하면 반기별로 이제 텀으로 해서 다니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2015년 상반기인 것 같아요. 대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대도시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대도시는 아닌데 대도시의 약간 근교 위성도시? 뭐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멀리 간 데가 아까 양산이라고 그러셨죠? 양산. 사실은 밀양이에요. 밀양. 경남 밀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미라고 이야기하신 데가 경북 경산. 어렵다. 경산. 어렵죠? 세 번째 이야기하신 데가 아까 전주라고 근데 너무 제가 점을 너무 위쪽에 찍었나 봐요. 전라남도 장성. 광주 바로 위에 있어요. 장성 한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 근처인데요, 이거는? 네 번째는 전라북도 완주. 이렇게 네 군데를 제가 한 반기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 기업은 거의 일주일 단위로 현장에 가서 회사 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 군데를 일주일 단위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늘 방문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딱 듣는데 골병 드는 거죠. 그쵸. 왜냐면 직결 연결이 없어요. 한 번은 거치고 많으면 두 번, 세 번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 할 수도 있는데 기업체 분들하고 약속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상남도 한 번 갔다가 전라남도 한 번 갔다가 경상북도 한 번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일주일에? 그때 든 골병이 아직도 오늘 좀 오래 앉아 계셔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꼿꼿하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중에 제일 가기 힘들었던 데가 어디실까요? 경남 밀양이나 그다음에 전남 장성은 당시에 KTX 라인이 있어요. 전라북도 완주 봉동. 그다음에 경산시는 대구하고 인접해 있긴 한데 KTX가 없어서 대구역에 내려가지고 무궁화를 타고 가든지 무슨 버스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이제 좀 찾아가고 또 이게 대부분 다 회사들이 공단에 있거든요. 대부분은 접근성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택시가 아예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속에 있는 기업체도 있어요. 그런 산속에 있는 기업체의 특징이 있어요. 개를 키워요. 개를 키워요. 그래서 저는 안 불렸는데 같이 다니던 특허법인의 연구원분이
걔한테 물리는 이런 거. 저 사실 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그 개 입장에서는 임무를 충실히 한 거죠. 그래도 대낮에는 좀 자제해야지. 뭐 아무나 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딴 회사에 갈 때는 상당히 좀 긴장이 돼요. 주머니에 개껌이나 하나씩 갖고 다닌다는 말이. 저 말고도 그런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야 아마. 저도 방황이 들은 사례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극한 직업이. 그러면 상상도 못했죠. 개가 나올 줄은. 큰 개죠. 크죠. 예,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마리 개지. 그래서 한 마리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제가 2015년도인데. 에피소드. 예. 사실 에피소드 약간 관념적인 에피소드예요. 네. 전략원에 들어오고 1년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약간 자기 존재감이나 나의 롤이 무엇인가 이런 회의감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은 경남 밀양에 간 거예요. 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그러니까 봄이잖아요. 상반기니까. 밀양역에 딱 내렸는데 벚꽃이 폈어요. 벚꽃이 폈는데, 밀양역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역사가 크진 않고 오전 한 11시쯤인가 이렇게 플랫폼에 내렸는데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없는데 벚꽃이 슉 날리는데 바람이 이렇게 싹 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말할 수 없는 그 느낌 있잖아요. 사는 게 부질없는 것인가라부터. 그건 너무 위험한 용어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들게 하는, 그 이후에 상당히 이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좀 많이 됐다는.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절에 그날의 그 플랫폼이 많이 기억이 나요. 또 우리 직원분들 중에 뒤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런 정신적인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면 그 생각을 많이 하죠. 돌아가고 싶다. 이제 벚꽃 바람이 불 때 혹시 뭐 첫사랑이 생각나거나 그런 것도 말씀을 안 하시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지만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 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지금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면 이거를 누가 전담해서 맡아주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전문위원이잖아요. 각 전문위원들이 개별 과제를 배당을 받아서 그 개별 과제를 시행할 때는 그 단위 개별 과제에서는 PM이에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해야 돼요. 그걸 꾸려나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압박들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멀리 다니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피지컬한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매니저 역할을 할 때 이 정신적인 고통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대체적으로는 입사하고 초창기 1년에서 한 3년 사이에 이제 많이 겪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계속 출장지 얘기인데 피디님 그 지역의 맛집 정도 살짝 말씀해 주세요. 그 질문이 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외관을 쫙 보면 저 정답. 비건. 저 정말 가리는 것도 있고, 음식을 아무나 잘 먹는데 그렇다고 맛있는 걸 찾아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한 끼 때려 먹는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출장을 다녀도 일부러 맛집을 건세하고 찾아가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기억에 남는 맛집이라고 하면 전라남도 장성에 다닐 때 거기 직원분들이 상당수가 광주과학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광주과학기술원 앞에 보면 정답. 떡갈비.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기 쌍암공원이라고 광주과학기술원 앞에 있어요. 거기에 가게들이 좀 있는데 녹동이라고, 제가 한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녹동. 한정식집이에요. 그때 기억으로는 1인분에 10,000원 정도였는데 너무나 많은 반찬과,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떡갈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메인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뭐 간장게장 같은 것도 나오고 그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일부러 휴일에 그걸 먹으러 가기도 했는데 객관적으로는 그 퀄리티는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안 간 지가 한 6, 7년 됐는데 그 이후에 인터넷에 가끔씩 이렇게 스트리트뷰 같은 거 보면 없어졌어요. 그래서 광주가 예전에는 그 지역의 향토 음식들을 파는 음식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프랜차이즈로 바뀌어가지고 지역색도 많이 없어지고, 하여튼 그 집이 없어져가지고 누구나 만나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추억 속에 음식점 적어놨는데 안타깝습니다. 한 군데들은 밀양 이야기를 했잖아요. 밀양. 밀양역에 나오면 밀양 역사를 바라보고 왼쪽에 음식점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 보면 추어탕 집이 있거든요. 제가 상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뭘 하냐면 추어국수를 팔아요. 추어국수 잘 모르시죠? 밥 대신 뭐 면인가요? 맞긴 맞는데 추어국수 잘 없으니까 밥 대신 면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국수예요. 그냥 국물이 추어탕이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게 네. 손님님은 어떠실런지 모르겠는데 추어탕이 경상도식이 있고 전라도식이 있어요. 경상도식은 맑은 국물이에요. 전라도식, 특히 남원 추어탕은 굉장히 뻑뻑해요. 미꾸라지를 갈아가지고 뻑뻑하게 넣거든요. 짜리 때문에 중부지방, 서울 이런 데를 와서 추어탕을 먹으면 대부분 전라도식이에요. 약간 죽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밀양의 그 집은 맑은 국물. 남원식 추어탕에 익숙하신 분들은 밋밋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먹고 난 그런 입이 있어서 그 집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죠. 가게는 아직 아마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 또 가시는 분 있으면 한번 가보시라고. 이건 저희가 DB를 구축해서 네. 여러분들이 찾아뵐 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출장 관련 마지막 질문. 네. 가보고 싶은 출장지가 있나요? 출장은요. 안 가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 출장지는 이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전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길을 한번 다시 가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힘들었지만 경산, 완주, 봉동 이런 데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부담 없이. 그때는 정말 부담이 많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PM님께서 특허 전략을 많이 세워주셨잖아요. 네. 기업이나 네. 대학이나 공공연들 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기관들이 있어요.